오늘 한 여자가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미선아,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나로 살아보는 하루. 그 하루가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당신은 알고 있나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커튼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 내 창가에도 오늘만큼은 따뜻한 빛이 쉬어가네요. 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누구 깨워야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랜만에 드는 생각이라는 게 조금은 서글프고 조금은 기쁜 아침이었죠. 머리맡에 놓인 작은 손거울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단단한 눈동자. 미선아,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불러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구 엄마다, 누구 아내다, 누구 며느리다. 그렇게만 살아오다 보니 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새삼 낯설더군요. 입술에 지그시 무게가 실립니다. 립스틱을 천천히 열고 한번 아주 가볍게 발랐습니다. 과한 건 싫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게 오늘의 시작에 딱 맞는 느낌이었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 때 입었던 옷들, 손주 학교 발표회 갈 때 입었던 단정한 옷들, 그리고 정작 나를 위한 옷은 몇 벌 없더군요. 그래도 오늘은 편안하지만 예쁘게 크림색 가디건에 부드러운 스카프 하나 걸쳤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생각보다 낯설고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가 커피 포트를 올렸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물 끓는 소리가 내 방울방울한 마음을 닮아 간지럽게 들립니다. 컵에 뜨거운 물을 붓고 향이 올라오는 순간 나는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게 뭐라고 참. 나 혼잣말에 피식 웃음이 흘렀죠. 예전엔 누구 챙길 물건, 누구 해줄 반찬, 오늘도 그 생각으로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나로 살아보자.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누구 들릴까봐 조용히 내뱉었는데 사실은 나 자신에게 크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가방에 지갑, 휴대폰, 작은 손수건, 그리고 오래된 볼펜 하나 넣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 평생 익숙했던 문 밖 세상이 오늘따라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더 설렜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고 복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나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나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만큼은 새로운 장면을 여는 영화의 첫 음처럼 들렸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오늘 조용한 모험을 떠난 겁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거실 탁자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뉴스를 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두었습니다. 세상 소식보다 오늘만은 내 마음 소식이 먼저였으니까요. 부엌에 놓인 작은 달력을 봤습니다. 일정이 빼곡했던 시절엔 날짜가 도망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날짜가 아주 천천히 흐르는 듯합니다. 달력 아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기, 손주 과제 도와주기, 병원 예약 잡기, 평생 해오던 일들. 누가 보면 평범하지만 그게 내 생이었죠. 메모를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쓰레기통에 넣으려다 살짝 멈춰섰습니다. 아니야, 버리지 말자. 그때도 나였으니까. 냉장고 옆 자석에 단정히 겹쳐 붙여두었습니다. 이건 과거 지우기가 아니라 새 페이지 열기니까요. 싱크대에 걸린 행주를 정리하며 살짝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누굴 챙기는 날이 아니라 나 챙기는 날이야. 입가에 슬쩍 올라오는 미소가 스스로도 낯설 만큼 가볍고 부드러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훅 들어왔죠. 재빨리 닫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어쩐지 좋았습니다. 5개월 냄새네. 나도 모르게 말이 흘렀습니다. 예전엔 추우면 손주 감기 걸리겠다 생각이 먼저였죠. 오늘은 따뜻한 목도리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추운지 따뜻한지 그걸 먼저 챙기는 아침. 이 조그마한 차이가 이토록 큰 감정으로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스카프를 다시 매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좀 더 예쁘게 한 번. 그래,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거울 속의 내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족 단톡방 알림. 딸의 문자였다. 엄마 오늘 점심 뭐 드세요? 평소 같으면 아직? 너도 점심 챙겨. 이런 답이었겠죠. 하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하게 없는 걱정인데도 가끔은 지켜보는 눈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내가 잘 지내려는 하루에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요. 현관 신발장 앞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운동하러 갈까? 약간 굽있는 구두로 갈까? 결국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편안함이 좋았습니다. 대신 작은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나답게였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나는 다시 손거울을 꺼냈습니다. 미선아, 작게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잠시 머물렀습니다. 거울 속 내 표정은 어디선가 조금씩 빛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불쑥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는 걸 살짝 삼키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나 스스로가 안정됐습니다. 핸드백을 어깨에 걸고 신발 한번 톡톡 맞춰 신고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털썩 외로운 퇴장 같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출근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이어온 역할에서 조용히 퇴근하고 오늘 처음 나에게 출근하는 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늘 듣던 소리인데 오늘만큼은 새로운 장면을 여는 아주 부드러운 시작음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나는 나 쪽으로 걷는다. 나는 그렇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길고 조용한 복도에 쓸쓸하게 퍼질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똑똑똑. 내가 걷는 소리. 누구 뒤를 쫓는 것도 누구를 앞세우는 것도 아닌 그저 나만의 속도.
엘리베이터가 도착해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 같은 금속 표면에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얼굴인데 마음 안쪽은 분명 조금 달랐습니다. 계단을 걸어 내려갈까 잠시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이니까요. 1층 로비에 다다르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젊은 엄마가 나를 보고 살짝 인사를 했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인사였지만 묘하게 반가웠습니다. 문을 밀고 나서니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인데도 따가운 게 아니라 깊은 숨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코트를 여며쥐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갔습니다. 도로 옆을 천천히 걸으며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파란불이 되기 전까지 잠깐 서 있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무 목적 없이 서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누굴 기다리거나 어디 가야 해서 서 있었지 그냥 서 있던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파란불.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넜습니다. 차 소리, 사람 목소리, 출근길 발걸음.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낯설고 조금 따뜻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밀어 열자 커피 향이 먼저 나를 맞았습니다. 하얀 김이 유리창에 부서졌습니다. 나는 카운터 앞으로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말을 하고 나서 괜히 목소리를 다시 되뇌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고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창가 자리, 햇빛이 테이블을 살짝 덮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한 모금 천천히 마셨습니다. 쓰고 따뜻하고 생각보다 부드럽고 생각보다 위로가 됐습니다. 어떤 위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옆자리에서 젊은 여자가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깊고 집중이 예뻤습니다. 나는 잠깐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이 때 나도 뭔가에 그토록 빠져본 적이 있었을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림 한 획을 긋는 손끝을 보며 살짝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에 빠지는 시간,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책임지지 않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궁금해서 배우는 것.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컵에 닿는 작은 소리마저 오늘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딸 이름이 보였습니다. 잠시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설명하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하루니까요. 문자를 한 줄 보낼까 하다가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오늘은 내 편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햇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흔한 하루겠지만 오늘의 나는 처음으로 나를 챙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람이 다시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마음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잘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내가 정한 길로, 내가 선택한 걸음으로, 나로 사는 하루에 두 번째 페이지가 조용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카페 문을 닫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따뜻한 커피 온기가 아직도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길가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누군가 심어놓은 튤립 구근들이 흙 속에서 조용히 봄을 준비하고 있겠지요. 그걸 보며 문득 나도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았을 뿐 내 안에서 뭐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버스가 지나가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머리칼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황급히 정리했겠지만 오늘은 그냥 두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에 스치는 느낌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여자라는 건 나이를 먹어도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작은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졌습니다. 동네 약국 앞에서 내 또래로 보이는 분이 핫팩을 사서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서로 가볍게 웃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통했죠. 우리 나이에 이런 따스함 하나가 하루를 바꾸지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차들이 쌩 지나가며 나름의 목적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에 섞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날은 빨리 가는 게 잘 사는 거였고 어떤 날은 천천히 가는 게 잘 사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후자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방 속 작은 거울을 꺼내어 눈가를 살짝 확인했습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분명 더 깊어졌지만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낸 얼굴, 그게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신호등이 파랗게 바뀌자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가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저 내 발로, 내 리듬으로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도 미안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늘은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기다려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차갑지 않은 쪽에 가까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움찔움찔 올라왔으니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다, 미선아.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주민센터 간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하루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민센터 입구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오래 걷지도 않았는데 괜히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난방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안쪽에서 안내 방송이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 수채화 교실 3층, 그렇게 적힌 작은 종이가 복도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괜히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느리게 오르는 게 내 마음에 더 잘 어울렸습니다. 계단 몇 층을 오르는 동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늦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조금 쑥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오늘은 흔들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문화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작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붓과 물감, 도화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붓이 물에 잠기는 소리, 종이 위에 색이 스며들며 내는 조용한 사각거림. 나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을 조심히 내려놓고 물통을 꺼내다가 그만 손에 힘이 풀렸는지 툭! 물통이 굴러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물은 아니었고 그냥 빈통이었지만 그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조용하던 방 안이 나만 빼고 모두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옆자리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러운 웃음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좀 서툴러서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도 저 통 3번은 떨어뜨렸어요. 말투가 따뜻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사님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잘 오셨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말. 오늘 내 마음과도 딱 맞는 말이었죠. 붓을 들고 색을 살짝 찍어 보았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스며들며 연한 색을 남겼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연한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번진 모양이 작은 꽃잎 같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어딘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참 서툴고 어색한데도 색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삶도 그랬을까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고 퍼지고 번지고 흔들리다가 결국 이렇게 내 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옆자리 분이 다시 속삭였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색이 도망가요. 조금씩, 살짝씩. 그러고 나면 색이 자기 집을 찾아가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말이 꼭 오늘의 나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조급해하면 번지고 놀라면 흐려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리를 잡는 색. 사람 마음도 그런 거겠죠. 물감 냄새, 종이 냄새, 그리고 조용한 집중의 숨소리들. 그 속에서 나는 아주 느린 호흡으로 새로운 하루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딘가가 작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붓을 내려놓고 잠시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고르게 자리 잡은 손등, 시간이 지나며 깊어진 자국들. 예전엔 저 자국들이 피곤과 고생의 흔적 같아 가끔 슬프기도 했는데 오늘은 이 손이 참 고마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안일로 찬물에 담그고 장바구니 무게로 손목이 시큰거리고 가족들 도시락 준비하며 새벽마다 움직이던 손,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도 지금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붓을 잡고 있으니까요. 내 손이 잠시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긴장인지 설렘인지 그 경계쯤이었죠.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 내가 참 대견하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옆자리 분이 나를 흘끔 보며 웃었습니다. 색 고르기 어렵죠? 나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네. 다 예뻐서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일 마음 가는 색 하나만 쓰세요. 하루에 하나면 충분해요. 그 말이 생각보다 세게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하나.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동안 나는 기억도 하지 못했죠. 항상 여러 일을 동시에 여러 마음을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챙기며 살았으니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호사인지. 나는 물감을 조금 찍었습니다. 연한 푸른빛이었습니다. 옆자리 분이 속삭였습니다. 차분한 빛이네요. 오늘 마음이 그런가 봐요. 나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 조금 어딘가 고요해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마음이에요. 그 말에 가슴 안쪽이 따뜻하게 떨렸습니다. 강사님이 다가와 작게 격려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천천히 하시면 더 예뻐져요. 천천히. 오늘 하루가 내게 계속 말해주는 단어. 천천히.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살아도 괜찮은 나이구나. 드디어 그런 시간이구나. 붓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잠깐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갔는지 선이 조금 어색하게 굽었습니다. 바로 지우려다가 가만히 멈췄습니다. 굽은 선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도 곱게만 걸어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자 옆자리 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저는 일부러 그런 선 연습하라 하던데요. 나는 가볍게 농담했습니다. 저는 굳이 노력 안 해도 나와요. 둘 다 작게 웃었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음악처럼 따뜻한 웃음. 그 웃음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틀에 걸려 작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순간을 배우고 있구나. 그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구나. 붓을 내려놓고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 호흡이 물에 스며드는 물감처럼 조용히 나를 채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조금 전까지는 두려웠는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여기 있어도 된다는 기분, 나도 이 자리에 있어도 된다는 확신, 그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오늘 너 참 잘 왔다. 아주 잘했다. 그리고 너무 예쁘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천천히 울림이 되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가방을 조심히 들었습니다. 새로 산 작은 붓과 종이에 번진 연한 푸른빛. 가벼운 것은 붓이었고 무거운 것은 묘하게 따뜻한 기분이었죠. 문을 나서며 어깨에 코트를 걸쳤습니다. 복도에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잔잔히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꽃을, 누군가는 풍경을, 누군가는 사람 얼굴을 그렸겠죠. 각각의 마음에 색이 묻어 있는 것 같아 그 소리가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내 발걸음도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볍다는 건 비었다는 뜻이 아니라 새 기운으로 채워진 상태겠죠.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까 받지 않았던 전화, 이번엔 받아볼까 싶었습니다. 도망치는 날이 아니라 내가 되는 날이니까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야? 목소리에 살짝 긴장과 의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밖이야. 뭐 하는데? 그 말투가 조금 급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순간 딸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그 말에 예전에 내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고, 안심시켜야 할 것 같고, 미안해야 할 것 같은 마음. 하지만 오늘은 그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오늘은 내 시간으로 보내고 싶어서.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정적이 흘렀지만 나는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조금은 잘할 시간 같았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정말 괜찮아. 딸이 한숨을 살짝 쉬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이야. 그러니 더 잘 된 거지. 나도 내 말을 해봐야지. 이제는 말을 하고 나니 내 가슴이 아주 조용히 떨렸습니다. 겁이 난 건 아니었고 나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조금 낯설게 떨렸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서운한 건 아니지?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하지 않아. 너 잘 지내는 거 보면 난 행복해. 근데 오늘은 내가 나를 좀 챙겨보고 싶은 날이야. 그 말이 공기 중에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도 그럴 수 있지. 그래, 엄마도 사람이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게, 하지만 서로에게 도착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나 저녁에 전화할게. 응, 서두르지 마. 나도 오늘은 천천히 할 거야. 전화를 끊자 손에 들고 있던 가방끈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를 선택한 하루. 그게 이렇게 따뜻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 잘했다. 아주 잘했다. 그리고 천천히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햇빛이 기울어 있었고 그 빛이 내 그림자 끝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던 시간도 참 소중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미선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에 보낸 날처럼 누군가에게서 손을 잠시 놓은 기분이었죠. 불안이 아니라 조금 어색하고 조금 자유로운 마음. 어느 쪽이 더 익숙한지 내가 잠시 잊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내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낯설지 않은데
뭔가 새로워 보였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향해 주던 마음이 오늘은 나에게 조금 돌아온 모양입니다. 낯선데 따뜻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고 주민센터 유리문을 살짝 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어 옷깃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얼른 염이었겠지만 오늘은 그냥 두었습니다. 차갑고 선명한 겨울 공기가 가슴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 그 생각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카페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 마음만 너무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가만히 참으며 서 있었던 걸지도 모르죠. 누가 밀지도 않고 누가 당기지도 않는데 내가 내 마음을 쥐고 있었던 시간들. 오늘 그 손을 잠깐 내려놓으니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너며 작게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미선아. 이제 조금씩만 너를 쓰자. 아주 조금씩만. 손바닥에 남은 따뜻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 순간 마음은 더 따뜻해졌습니다. 계단 아래 작은 공터에서 아기 손을 잡은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장갑을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내가 그 시절을 얼마나 열심히 지나왔는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참 잘했구나. 참 놓지 않았구나. 눈이 살짝 시큰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 그걸 비로소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메시지였습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내가 갈까? 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고 천천히 답장을 눌렀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내가 나를 대접할게. 잘 지내고 있어. 문장을 보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챙기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길 수 있는 날이 오다니. 길가에 작은 빵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따끈한 빵 하나에 따스한 차 한 잔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가벼운 계획. 그러나 누가 대신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정한 저녁이라는 사실이 보석처럼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햇살이 눈꺼풀 위에 살포시 얹혔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햇빛은 따뜻하다기보다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걷는 길, 그 옆으로 버스가 지나가고 길가 커피숍에서 커피 볶는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아까 같이 밥 먹은 분과 헤어지며 가볍게 손 흔든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손 흔들미, 그냥 인사가 아니라 나도 여기에 있어요라고 누군가가 말해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문득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좋은 어색함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속삭이듯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괜찮게 살고 있는 걸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랬다. 적어도 오늘은. 천천히 걷다 보니 작고 조용한 공원이 나왔습니다. 벤치에 사람이 둘, 저 멀리 아이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 그리고 아기에게 손 흔드는 할머니. 나는 빈 벤치에 살며시 앉았습니다. 따뜻하게 달궈진 나무가 코트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공원 나무 아래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잠시 보고 있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뭐해? 나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지금 그냥 바람 맞고 있어. 괜찮네. 생각보다. 딸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밝아졌어.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밝아졌다고 말해준 것이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작게, 조금은 쑥스러우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네. 오늘은 좀 내가 나로 있는 기분이야. 딸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지내면 돼. 가끔은 엄마도 엄마를 챙겨. 그 말에 가슴 안쪽이 찡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어. 오늘 아주 잘 챙겼어. 커피도 마시고, 그림도 그리고, 밥도 친구랑 먹고. 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생겼어?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까진 모르지. 근데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만났어. 눈앞에 떨어진 햇빛이 조금 더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끝나고 나는 잠시 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친구라고 말한 사람,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딸은 모를 겁니다. 아니,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달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생각보다 큰 용기라는 걸, 그리고 그 용기를 낸 내가 조금 대견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며 멀리 브라운 계열 코트를 입은 사람 하나가 천천히 걷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 했습니다. 눈을 조금 찡그리고 보니 아까 그 그림 수업 선생님이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할까 말까 한참 망설이다가 가볍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선생님도 나를 보며 조용히 아주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이 하루 전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그맣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이렇게 해보자. 바람이 가볍게 코트를 스쳤고 나는 내 발걸음에게 조용히 힘을 실어주며 걸었습니다. 흔들리지만 분명히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행복했습니다. 공원을 벗어나며 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앉았던 그 벤치가 햇빛에 닿아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까진 잘 왔어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작게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지고 있어. 그 말이 내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말이 아니라 오롯이 나에게 건네는 말. 그런 순간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천천히 길을 걸으며 근처 약국 쇼윈도 앞에 섰습니다.
유산균, 관절 영양제, 혈압기.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런 약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걸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지요.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단톡방 알림. 동네 지인들 모임 방이었습니다. 오늘 운동 가요? 난 감기 유유 쉬어요. 저는 집 청소 중 휴. 짧은 글들이었지만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다들 비슷하구나. 다들 자기 나름대로 견디며 살아가는구나. 나도 그 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냥 천천히 걷고 있어요. 날씨가 좋네요. 보낸 후 괜히 쑥스러워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오 좋은데요? 걷기 최고. 맞아요. 저도 나가볼까 봐요. 작은 메시지였지만 마음 안쪽이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지만 혼자만으로는 살기 힘들다는 말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이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걸어가다 보니 작은 꽃가게가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화분에 심은 노란 수선화가 가지를 흔들고 있었죠. 나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수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피우고 있는 중일까? 그리고 살며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작은 화분 하나를 집었습니다. 카운터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잘 자랄까요? 초보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게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하루에 물 조금만 주고 햇볕 보여주면 잘 커요. 천천히요. 천천히. 오늘 가장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가장 필요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화분을 들고 가게를 나오며 나는 내 마음에 또 한 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천천히 잘해볼게. 그렇게 걷는 동안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를 다시 붙잡아준 날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작은 수선화 화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흙의 온도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전에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숨이 더 무거워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주방,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조금 찾았다는 생각 때문일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마침 이웃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아, 미선 씨. 오랜만이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조금 나가고 있어요. 숨 쉬려고. 아주머니가 피식 웃었습니다. 잘하셨네. 집에만 있으면 더 늙는다니까. 나는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많이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안 작은 공간에서 흐르는 그 평범한 대화가 왜인지 따뜻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 공기가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조용했고 어쩌면 조금 쓸쓸했지만 오늘은 그 고요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화분을 베란다 쪽 작은 테이블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햇빛이 약하게 스며들어 수선화 잎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여기구나. 그러고는 코트를 벗고 찬물을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지금쯤 집이지? 저녁 같이 먹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주저없이 응, 그래라고 했겠죠. 그게 자연이고 그게 습관이었으니까요. 오늘의 나는 조금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당신도 바쁠 텐데 편하게 먹고 와요. 남편이 잠시 당황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래. 어디 아파?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은 나한테 집중하고 싶네. 남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알았어. 그럼 천천히 쉬어. 그 말투에 이상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함도 불편함도 아니었습니다. 아, 우리도 이렇게 거리를 둘 수 있구나. 이게 나쁘지 않구나. 그 깨달음이 내 마음에 작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기 전에 덧붙였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좋아졌네. 뭔가 편해 보여. 나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래. 오늘 많이 걷고 사람도 만나서 괜찮은 하루였어.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자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공간이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나를 삼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집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조용히 존중받는 마음으로 나는 가만히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흙이 아주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도 같이 살아가는 거지. 아마도 그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부엌에서 국 끓는 냄새가 나는 듯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하던 시간들, 그때는 내가 행복한지도 몰랐던 순간들, 이제는 나를 위해 냄비를 올릴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이 천천히 끓어오르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조용하고 아주 평범하고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물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 되면 늘 무의식적으로 집안일을 찾던 내가 떠올랐습니다.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늘 내 어깨에 걸려있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그 질문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냥 있어도 되는구나. 이 단순한 문장이 내 마음 전체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싱크대에 기댄 채 허밍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오랜만에 나온 소리였습니다. 나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와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아마 윗집 아주머니일 겁니다. 늘 늦게 들어오고
문 닫는 소리도 조용한 분. 그 소리가 오늘따라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살아있고, 누군가 돌아오고, 나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조금 든든했습니다. 푹 하고 한숨이 나오기보다 조용히 숨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베란다 쪽 수선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 대신 거실 불빛이 수선화 잎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증거, 그 말이 마음 안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니 딸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서 보내줘. 오늘 기분 좋아 보였어. 나는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 얼굴이 뭐 예쁘다고 괜히 보낸다 뭐라 하겠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켜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도 보이고 눈가가 조금 늘어졌고 입꼬리는 아주 살짝 내려가 있었지만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의 시간이 지나간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찰칵 사진을 보내며 적었습니다. 오늘 괜찮았어. 딸의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엄마 그런 말 들으니까 나도 좋다. 그 문자를 보고 나는 부엌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햇빛을 다 쓴 겨울 저녁의 공기. 그러나 그 차가움이 오늘은 씁쓸함이 아니라 새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가는구나. 그 문장을 곱씹으니 가슴이 묵직했고 동시에 편했습니다. 물이 다 끓어 작은 소리가 멈췄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하얀 김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는 거실 등을 살짝 낮췄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한테로 온 날이구나. 집은 그대로인데 사는 사람이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바깥 풍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오늘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눈을 뜬 아침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해가 드는 방향으로 늘어진 커튼에 햇빛이 스며드는 모습이 이상하게 새로웠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인 메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수업 있다 했지? 바나랑 삶아놨어. 간단히라도 먹고 가요. 마이너스 당신. 나는 그 작은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챙기던 사람은 늘 나였는데 오늘은 누군가가 나를 챙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나 삶았다는 표현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나나를 삶았다고? 아니겠지. 아마 감자나 고구마겠지. 나는 쿡 하고 웃었습니다. 그 작은 실수조차 이상하게 정이 갔습니다. 냄비를 열자 포슬포슬한 고구마가 조용히 김을 내고 있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구마면 그렇지 바나는 너무했지. 그러고 나서 그 고구마를 하나 조심스럽게 집어 작은 접시에 올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남편이 잠에서 깬 듯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파자마 상의가 조금 구겨진 모습, 그 모습이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커피 마실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오늘은 내가 알려줄게. 커피 조금 약하게. 나는 그게 좋더라고. 남편이 한 박자 머뭇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탔으니까. 그 말에 가슴이 살짝 따뜻해졌습니다. 서운함도 미움도 아니고 그냥 서로 몰랐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주전자에 물을 올리며 느릿하게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어제 뭐 했길래 그렇게 좋아 보였어?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좀 만나고 걸어 다니고 내 시간을 좀 썼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거네. 나도 어제 생각해 봤거든. 그동안 내가 너무 내 시간을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같아서. 그 말에 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그랬지. 서로가 너무 익숙해서 놓친 것들이 있었던 거지. 남편은 커피잔 2개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좀 다르게 살아보자. 같이 말고 갇히면서도 각각으로. 나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젯밤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잔을 들어 작게 건배하듯 들었습니다. 각자의 하루, 그리고 같이 있는 집. 남편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게 잘 사는 거지. 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솔직히 이상했습니다. 커피 맛이 특별히 좋았다기보다 내가 선택한 맛이라는 사실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슬쩍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근데 저기, 수선화 잘 키울 수 있을까?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걸 왜 걱정해? 내가 있잖아. 그리고 수선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도 잘 크는 중이니까. 남편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거실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흙먼지가 아주 작게 떠다녔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 먼저 청소기를 꺼냈겠죠. 지금은 그저 빛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이 살아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커피를 마신 후 남편은 신문을 펼쳐놓았고 나는 부엌 창가에 기대어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머그컵을 감싸 쥐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서로를 붙잡지 않는 거리감. 그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넘기다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업 있어? 응. 오후에. 그 전까지는 그냥 나대로 지내보려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오늘 일 좀 보고 나갈 거야. 점심은 집에 없을 것 같아. 예전 같으면 뭐 먹을 건데? 차려줄까? 그런 말이 자연스레 나왔겠죠. 하지만 오늘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남편도 나를 한번 바라보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외출 준비를 어쩐지 단정하게 하는 모습이 조금 낯설고 조금 좋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끈을 매던 남편이 문득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내 하루가 있어 보인다. 그 말이 집안에 잔잔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흠칫하며 깨달았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도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구나. 그 사실이 괜히 뭉클했습니다. 나는 거실로 천천히 걸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고 수선화 잎에 닿으며 빛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같이 자라는 거구나.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고 발끝을 살짝 흔들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와 오래 산다는 건 서로를 붙잡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도 서로 설 수 있게 해주는 거였구나. 이제야 그걸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나는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내 점심을 예쁘게 차려 먹어보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그러자 어깨가 부드럽게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이 나를 챙겨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챙기기로 한 마음이 오늘을 더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잠시 소파에 기대 앉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순간이 내 존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조용한 집이 내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토마토와 시금치,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해먹겠다기보다 그저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마치 나의 하루를 조리해 보는 기분이랄까요? 달걀을 깨는 소리,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 부드러운 냄새가 퍼지는 시간, 모든 것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아 식탁에 앉았습니다.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나한테 좋겠지. 예전 같으면 누굴 위해 차렸는지 먼저 생각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오롯이 내가 먹고 싶은 걸 위해 차린 식탁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는 순간 가슴 어디선가 작게 뜨거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그건 요리의 온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쌓아온 내 마음의 온도였습니다. 혼자 먹는 식탁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이 먹는 자리였으니까요. 점심을 마치고 컵에 따뜻한 녹차를 채웠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오고 창밖의 나무는 바람에 따라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 천천히 쉬고 있어요. 나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그러고 있을게. 당신도요. 짧고 가벼운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놓지 않으면서도 붙잡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울렸습니다. 배송 상자였습니다. 작은 수선화 전용 화분 받침대. 어젯밤 조용히 주문해 두었던 것이 도착한 거죠.
나는 화분을 새 받침대 위에 올리고 베란다에 두 손을 얹은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둘 다 잘 지내보자. 햇빛이 수선화 잎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살면서 새로운 큰 사건이 일어나야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결정들이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여 사람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누구도 나를 책임지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작은 독백이 집안에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베란다가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가만히 쉬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내 하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오늘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있었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사이 거실 바닥 위로 햇빛이 조금 더 이동해 있었고 수선화 잎 끝에 맺힌 빛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예전엔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곁에 잠든 고양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집안 깊숙이 스며들어 다시 내 몸으로 되돌아오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살았던 게 아니라 버티고 있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고 나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순간 삶이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웃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발걸음들. 그 소리가 어쩐지 반가웠습니다. 내가 세상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마트 가는 길인데 필요한 거 있어? 나는 핸드폰을 들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언가를 부탁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할까? 잠시 후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있는 걸로 충분해. 그 문장을 보내며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딱 하고 무언가가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워야만 한다고 믿었던 시간들, 누군가가 함께 있어야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마음, 이제는 채우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알았어. 그럼 천천히 있어. 오늘 너 참 좋아 보여.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잘 지내 보이라는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떨어지는 햇빛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빛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바라던 나였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소망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오늘은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햇빛이 가장 많이 드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서 잠시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 빨리 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조금씩 내 속도대로 흩어지지 않고 차분히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처럼, 오늘의 미선처럼 당신도 한 걸음 나를 향해 걸어보세요. 조용히 제 이야기에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여러분의 속도로 따뜻하게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닿았다면,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잠시 쉬어가듯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제겐 큰 응원이 됩니다. 고맙습니다.